아마추어 질문러와 프로 답변러가 맞붙었다. 어제 최순실 게이트 국회 청문회를 본 네티즌들의 지적입니다. 답답하고 화나고 그러면서 의혹은 더 짚어졌는데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 여상원 변호사와 함께 주요 장면 되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랫동안 검사 생활을 해서 그럴까요? 우전 수석, 뭔가 법리적인 문제를 국회의원들이 따지는데 한계가 있어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보기에도 그 우 수석이 그동안 현상금까지 걸을 정도로 많이 정적을 감췄었는데 그동안 우 수석이 잠만 잤겠습니까? 엄청난 준비를 했을 거고요. 네. 보통 전쟁에서 그 공격은 수비에 3배 내지 5배의 전력이 필요하다 그러거든요. 네. 그에 비해서 이 청문회에 왔던 국회의원들의 준비는 조금 미흡했다. 네. 그러니까 우 수석이 아까 화면에 나온 대로 모르겠다, 관여 없다, 잘 들은 바 없다 이래버리면은 네. 다른 근거를 들이대면서 대답을 압박해야 되는데 네. 그런 모습을 볼 수 없었다.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네. 특히나 우전 수석의 장모가 최순실과 골프를 친 시점 또 그런 증언들까지 어제 폭로가 됐는데 그런 부분도 네. 모르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죠. 어제 기영씨 씨라고 밝혀도 되죠. 네, 기영씨 네. 씨의 직원이 네. 김경진 의원이 네. 직접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녹음을 따온 게 있어요. 네. 거기 보면은 기영씨 씨가 이제 우전 수석 김장자 장모가 여사의 운영하는 소유 거죠. 3단 네. 개발 소유 골프장인데요. 네. 거기에 제일 기억나는 게 인상 깊은 게 김장자 회장이 탐난개발 회장 아닙니까? 최순실 씨가 오면 부선발로 뛰어나갔다. 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보통 사이겠습니까? 골프장 네. 사장이라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런데 최순실 씨한테는 완전히 그냥 납작 엎드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정도인데 우병우 수석이 몰랐다? 이건 좀 가족 간의 대화가 전혀 없는 모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청문회 위원들은 그 뒷질문을 이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죠. 네. 어제 우병우 전 수석의 청문회 주요 질의와 답변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순실에 대해 모르고 만난 적도 없다. 이렇게 답했는데요. 최순실 씨 언제부터 알았습니까? 지금 저 개인적으로 안 걸 말씀하신다면 지금도 모릅니다. 차은택 씨 변호인 측이 이미 우전 수석의 장모인 김장자 회장 그리고 최순실 씨와 같이 골프를 쳤다 이런 사실을 확인했는데 우전 수석은 이마저 부인했습니다. 기흥 CC에서 골프를 여러 회 회동한 증인과 함께한 동반자의 증언을 드리겠습니다. 특검에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적 없죠?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정농단을 했던 최순실을 몰랐다면 민정수석으로서 직무유기 맞습니까? 몰랐던 점에 대해서는 업무가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의혹이라면 의혹일 텐데 이거 말고요. 네, 세월호 이제 사고가 터지고 광주지검에서 이 문제 책임 문제를 조사할 때 우전 수석이 전화해서 압수수색 이렇게는 하지 말아달라 했던 게 이제 당시 광주지검의 이야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전면 부인했어요. 다만 전화한 것은 인정했습니다. 맞다고, 그 당시 검사장이 변찬우 지검장이었죠. 변찬우 지검장의 말씀에 의하면은 우병우 수석이 조금 이 해경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압수수색을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네. 이 말을 듣고 결국은 절체 망설였지만 결국은 했다는 건데요. 네. 그러면 누가 거짓말했을 거냐? 우병우 수석은 부인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변찬우 검사장은 거짓말 하나 안 하나 처벌이란 건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거짓말했다면 도덕적으로 나쁜 거지만. 그런데 우병우 수석은 만일에 지금 변찬우 전 검사장 말대로 어떤 영장 청구에 있어서 좀 압력을 가했다거나 이러면 직권 남용이 되거든요. 그러면 같은 거짓말을 했을 때 아무런 그냥 처벌이 없는 사람과 우병우 수석까지 거짓말하면 직권 남용으로 나중에 문제되는 사람과 그럼 누가 거짓말할 확률이 높으냐? 그거는 국민들이 시청자들이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변찬우 당시 광주지검장이 또 그 해경 경비정장 구속하려고 했었는데 기소도 하지 마라. 재판에 넘기지도 마라. 이렇게 압력을 받았다고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은 누군가 분명하게 그렇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사건이 단순한 절도범 하나 기소하고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세월호라는 큰 사건을 맞이해서 그 형사 처리에 있어서 이런 문제인데 아마 그 우병우 수석이 만일 거짓말했다면은 어떻게 청와대가 책임을 모면해 볼 수 있을까? 그리고 그 해경이라는 조직 때문에 대통령이 혹시 그 손상이 가지 않을까?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네. 아마 압력을 가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충분히 가능한 거죠. 네. 어제 청문회에서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우전석은 저렇게 이제 최순실을 전혀 모른다 이렇게 여러 번 단언했는데 최순실의 측근이었다가 돌아선 노승일 전 네. K스포츠 부장이죠. 그렇죠. K스포츠 재단의 부장이 차은택 씨가 이제 공경에 빠지니까 차은택의 법적 조력자 그러니까 법률적 조언을 해줄 사람을 우전 수석이 추천해줬다라는 말을 네. 들었다고 했어요. 예, 물론 그렇죠. 우전 수석은 부인하고 있죠. 부인했고요. 뭐 김기동 네. 검사장급 네, 검사를 지금도 검찰에 있죠. 예, 네. 차은택 씨에게 소개해줬다는 거죠. 네. 차은택 씨 보고 그 사람의 조력을 듣고. 네. 근데 왜 변호사를 소개 안 해주고 현직 검사장을 소개시켰을까? 김기동 예. 검사장 같은 경우에 사실 일반 사람들이 알기는 어려운 사람이잖아요. 검찰에서도 대단한 투수통이라고 알려졌는데. 예, 그렇게 알려졌는데 그거는 있죠. 변호사 소개해 주면 될 거 아닙니까? 네, 네. 자기가 잘하는 뭐 검사 출신 변호사. 근데 이렇게 해준 거는요. 결국은 어떤 그 검찰 내부의 어떤 그 이렇게 부탁하고 서로 검사 간에 네. 어떤 압력을 행사한 게 아닌가. 네. 그런 의심이 들게 한 거죠. 네. 그렇게 그 우병우 수석이 그 차은택 씨에게 뭐 법률 조력자를 소개해 준 거는 별 문제가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 정당하게 자기 연수원 동기 변호사라든가 검찰에 친하게 지내다가 퇴직한 검사 출신 변호사 소개시켜 주는 걸로 만족해야죠. 네. 예,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네. 물론 우전 수석은 그런 적이 없다. 네, 없다고 하니까 뭐, 부인하고 있습니다. 노승일 전 부장 방금 이야기했던 최순실 씨 측근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돌아서게 된 겁니까?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하나 둘씩 보따리를 풀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이분이 지금 뭐 말하자면 아주 메가톤급 네. 그걸 알고 있다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관계, 그다음 최순실 씨의 여러 가지 국정농단 행위, 그다음 거기다가 삼성에 대해서 X파일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어요. 본인 주장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네. 그분이 그렇게 말을 했죠. 네. 그래서 자기가 뭐 박영선 의원에게도 전달해주고 했지만은 네. 앞으로 많은 걸 가지고 있고 네. 검찰에도 사실 상당한 진술을 했다. 네. 그런데 이분이 왜 최순실 씨의 K스포츠 부장 아닙니까? 네. 그러면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최순실 씨가 거기까지 갑자기 따라갔다면서요. 따라갔었죠. 네. 거기서 정유라 씨를 갖다가 케어하는 네. 일을 했었죠. 근데 왜 돌아섰을까? 아마 지금 뭐 정확한 보도는 안 나오지만은 350을 월급을 요구했답니다. 본인 세후. 주장이요? 네. 본인 주장입니다, 이거는. 네. 근데 이제 200은 한국에서 받고 200만 원. 네. 200만 원, 네. 150만 원 독일에서 받으라 했는데 여기서 아마 금전 문제로 네. 트러블이 있었는데 지금 노승일 부장 이야기는 자기가 진짜 사회를 밝게 하기 위해서 네. 어떤 일종의 휘슬 블로우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내부 고발자 네. 그런 역할을 하겠다. 사회를 정화시키겠다. 네. 그러고 있으니까 나중에 이게 과연 왜 노 부장이 이렇게 돌아섰는지 네. 그거는 좀 취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박영선 의원이 청문회에서 잇따라 공개한 최순실 씨 음성 녹취도 노 부장이 준 그렇죠. 거거든요. 예. 네. 어제 또 공개된 사진 있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청문회에서 위증 공모 의혹을 사고 있는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 오른쪽으로 앉아 있는 사람이 최순실 씨의 이경재 변호사와 한 자리에 있는 사진이 올라와서 또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뭐 고령 향후에 그렇죠. 이게 지역구가 고령이니까요. 예, 이완영 의원이 뭐 저희 행정고시 동기이기도 합니다만 네. 성주 7고 고령 거기에 세 군이 한 네. 선거구입니다. 거기에 지역구 모임에서 네. 한 번 봤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사진에 보시다시피 네. 그 술병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네. 한 번 본 지역구 사람과 그 술을 저렇게 마신다는 거.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이완영 의원 술을 많이 하진 않습니다. 그래 좀 이완영 의원이 네. 지금 이경재 변호사라면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최순실 씨의 변호인 아닙니까? 네, 네. 여기하고 이렇게 만나는 사진이 있다는 자체가 네. 국민들이 오비락 많은 의문을 가지게 물론 마련이죠. 이완영 의원은 최순실 씨 변호사로 이경재 변호사가 선임된 다음에는 추호도 만난 적이 없다 네. 이렇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런데요. 이완영 의원이 우병우 전 수석의 장모회사 정강이라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 있죠. 이제 전무가 우 전 수석 옆에서 청문회장에서 지금 화면 나오고 있는 청문회장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박영선 의원이 당신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저 오른쪽 두 번째 있는 사람이 네. 그 장모회사의 전무입니다. 그죠? 네, 그렇죠. 이모 전무. 예, 예. 그런데 또 이
이완영 의원하고 둘이 또 알아요. 이건 또 어떻게 연결되는 그러니까 겁니까? 지금 이완영 의원이 그렇지 않아도 박은영 그 K스포츠 과장입니까? 네. 그분 위증 문제하고 지금 많이 곤혹을 겪고 있는데, 네. 곤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사진 계속 어디서 이게 출처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네. 나오니까 결국은 자꾸 이완영 의원의 저 사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결국 위증이 지금 맞느냐, 지금 특검에 조사 의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만일에 정강에 이게 맞다면은 이완영 의원이 정강 전무하고 만날 일이 없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그런데 그러면 정강이 또 김장자 우병우 수석이 장모하고 연결되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 김장자 그 삼남개발 회장은 최순실 씨하고 연결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추측하고 의심하는 거지. 그 보통 때 같으면 아무 문제가 아니겠죠. 네. 자, 그리고 세월호 당시 혹시 박 대통령에게 뭐 주사제를 네. 놓거나 하는 예, 예, 의혹을 예. 사고 있는 미국으로 갑자기 예. 세월호 터지면서 미국으로 인사가 났던 발령이 났던 조여옥 대위가 증인으로 나와서 당일 주사 처치에 대해서는 부인했어요. 박 대통령에 대한. 근데 백옥 주사입니까? 네. 그런 주사는 논적이 있고. 당일날은 지금, 놓지 않았다. 예, 네. 우리가 지금 의심하는 여러 네. 가지 딴 주사 네. 이런 거는 논적이 없다고 강력하게 부인했죠. 그런데 의무동에서 예. 의무동은 이제 대통령을 치료하는 치료한 곳이고 곳이죠. 있었다고 분명히 미국에서는 그랬단 말이죠. 네. 근데 어제는 또 의무실은 이제 그렇죠. 한참 떨어져서 한 직원들 50m 떨어져 있습니다. 이건 또 의혹을 또 이게 또 왜 바뀌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의무동, 의무실 한자 차이라서 착각할 수도 있다 이렇게 물론 그럴 주장할 수도 수 있지만 네. 그날 4월 16일 날 이렇게 큰 사고가 터졌으면요. 이 본인이 네. 저녁에 집에 가서라도 그날 자기가 어디 근무한지 한번 생각해 볼 겁니다. 네. 대통령을 치료했느냐 안 했는지. 네. 그러면 의무동과 의무실은 이게 바로 옆에 붙어 있으면 혼동할 수 있다. 네. 그런데 50m 떨어진 의무실에 그걸 의무동으로 이야기했다는 거. 네. 상당히 그러니까 이게 착각할 수도 있지만 네. 조혜옥 대위가 어제 사실 저도 청문회 봤습니다. 말을 네. 아주 또박또박 잘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조혜옥 대위 말도 신빙성을 조금 의심케 하는 네. 그런 착각이 되는 거죠. 의혹만 커집니다. 그런데요, 어젯밤 이제 늦게까지 청문회 하는데 11시쯤에 네. 조혜옥 대위와 동행을 했던 동료, 간호사관학교 때부터 친구라 했던 동료 대위가 갑자기 논란이 됐습니다. 그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설비 대위 부대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여기 참석했습니까? 원래 휴가였습니다. 이게 개인적인 목적으로 휴가를 낸 날이었고, 공교롭게도 이날 청문회가 열린다고 해서 동기랑 같이 와주기 위해서 오늘 그냥 이 자리에 오게 됐고, 이 자리에 오는 것 때문에 공가 처리로 바꿔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설비 대위, 네. 본인은 사적으로 조혁 대위가 간호사 후보생 동기이기 때문에 같이 왔다고 했는데 왜 부대 병원에서는 공가로 처리를 해줄까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국방부 측에서 동행해줄 근무자를 붙여주고 싶었는데 다른 근무자를 동행했을 때는 문제가 생길 거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동기인 저를 선택했다고 판단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설비 대위가 오늘 국회 청문회장에 이렇게 오게 된 것은 본인의 자의적인 판단보다는 국방부로부터 지시를 받고 오늘 조혁 정인 여기 출석에 같이 동행하라는 그런 명령을 받고 결론은 부대에서 공가 처리한 사실이네요. 맞습니까? 아닙니다. 아까는 제가 저의 의지에 의해서 여기에 참석하게 된 사항이고 제가 여기를 조대인은 한국 들어와서 국방부 만난 적도 없었다 했는데 국방부는 조대위의 친구에게 공가를 내주겠다고 했고 오늘 아침에 또 공가 내주지 않았다고 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방부에서 어떤 조혁 대위의 어떤 청문회 진술이라든가 미국에서의 왜 인터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국방부가 어떤 이 사전에 지시한 대로 하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가게 만들죠. 그러니까 이 지금 국정조사라든가 이번 사건에서 자꾸 말이 바뀌고 신빙성을 의심케 하는 정황이 너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평소 같으면요 이렇게 착각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는데 이 지금 청문회에 나오는 어떤 대통령을 측의 증인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분들의 증언이 계속 갈팡질팡하고 이게 국민들에게 더 의심을 낳게 한다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월요일 날 이제 최순실 씨가 워낙 청문회에 안 나오니까 국조특위가 구치소를 찾아가기로 했는데
뭐 중계차도 따라간답니다. 네. 최순실 씨가 거기서도 안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안 나올 수 있죠. 만일 청문 의원들이 네. 감방에까지 갈 수 있으면 거기는 안 나올 그렇게 안 방법이 되겠죠. 없는데 네. 그까지는 국회의원들이 가기가 좀 힘들 뿐더러 네. 중계차는 갈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이제 구치소에는 면회실 네. 거기서 할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는 안 나와도 됩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 씨가 안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농후하다. 알겠습니다. 여상원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